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겼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구직급여를 받고자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신청했고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97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A씨,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취업이 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그 사실을 속인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검찰은 A씨가 거짓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편취를 했다면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네, 다만 이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급액 일부를 납부를 했군요. 초범이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저지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실업급여 제도, 보험제도, 이런 제도들은 사실 이제 우리의 생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한 이제 사회보장제도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적인 안전판을 우리가 정말로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내어주어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새 공정이라는 것이 참 화두인데요. 사실 나부터 이것을 지키기 시작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업급여제도 참 유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에이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어려우니까. 사실 애가 옆에서 울고 있고 배고프다 그러고 영어학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수학학원 가야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남도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서 하기 참 어려운 것인데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하나씩 나부터 해서 우리 사회를 같이 지켜나가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저는 결혼한 지 27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들도 다 컸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딸들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기간 동안 아파트 2채를 마련했는데요. 2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협의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파트 2채 가격이 각 15억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4억은 재산분할로 1억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혼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질문을 주셨군요. 네,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 또 세금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뭐 좀 사례를 좀 많이 다뤄보긴 했습니다. 네, 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아주 적절한 상담이 왔군요. 자,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의 위자료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상대방이 따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증여 문제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혼인 기간 동안에 그간의 기여를 정산받거나 내지는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 것을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지 내가 무상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제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자료는 어떻습니까, 김사영 변호사님? 네, 위자료의 경우도 정신적 고통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상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나 가다하게 넘기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경우에 이제 기여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혼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사행위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무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기여도를 지나치게 이제 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넘기는 경우라면 그 기여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할이 보통은 이제 기여도를 한 50% 줄 수 있는데 한 80%, 90% 줘서 채권자들이 이제 채무 집행을 못하지, 채권 집행을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 부분은 사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군요. 네.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좀 재산분할하고 위자료하고 좀 다른데요. 이제 양도소득세란 등기 등록 여하를 불문하고 매매 교환 등 그 자산을 유상으로 즉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이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위자료는 그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협의 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재산 분할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 분할로 재산 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그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이제 그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그 공유 재산을 원래대로 실질에 맞게 청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재산 분할을 해주는 사람 쪽에서 적극적인 재산 출현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의무가 소멸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제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형태를 정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부분이 없다. 이제 뭐 쉽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위자료는 어떻습니까?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그런데 과세를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즉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그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정산에 불과한데 네.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그만큼 네. 이익이 발생하니까 네. 그 이익 자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 경우에 양도소득세 문제 없이 위자료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법원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그 부동산을 대물 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위자료가 소멸한다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네.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뭐 대물 변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도 이제 재산 분할로 부동산 이전받는 경우에 취등록세는 부담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재산 분할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그 세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이 1,000분의 35인데요. 네. 그 지방세법 제15조 특례 규정에 따라서 그 기본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감액한 1,000분의 15, 즉 1.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김서영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보아의 기적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